분쟁이 뭐예요? 선생님, 과잉이 뭐예요? 선생님, 효용이 뭐예요? 선생님, 배열하라고 하는데 배열이 뭐예요? 한일, 해일. 아, 지겨워. 하기 싫어. 선생님이 국어사전도 아니고 너희들이 계속 국어사전을 가지고 다닐 수도 없고 이렇게 학년이 올라갈수록 성적도 계속 떨어지고 선생님이 뭘 도와주면 좋을까? 총총이 성적이 왜 이렇게 떨어지지? 학원을 더 보내야 되나? 이번 달 생활비도 빠듯한데 공부 잘하는 법. 응? 한자를 공부시키라고? 한자 학원까지 보내야 되나? 그래 이거야. 네, 안녕하세요. 이서윤의 초등생활 처방전입니다. 네, 제가 14년간 교실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언어의 사용이 참 원활하고 깊이가 있다라는 점이에요. 이 짧고 단순한 어휘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에 아주 적확한 어휘를 사용한다라는 그런 점이죠.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 어휘력이 좋다. 어휘력이 좋으면 공부를 잘한다. 이런 것은 이 수업 시간에 한 장면만 좀 엿봐도 알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아이들이 물어봅니다. 선생님, 이 간추리는 게 뭐예요? 요약하는 거야. 요약하는 건 뭐예요? 간단하게 줄이는 거야. 선생님, 출처가 뭐예요? 선생님, 공식적인 게 뭐예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좀 문제를 푸는데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어휘라는 것은요, 소통의 도구이고요, 또 학습의 도구예요. 집으로 치면은 벽돌이고요. 그 다음에 이 또 재료입니다. 우리가 이 어휘를 많이 알고 있으면 아주 섬세하고 구체적으로 수업을 이해하고 더 나아가서 세상을 또 이해할 수가 있어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은요, 어휘력을 올릴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무료로 진행되는 2달 완성 어휘랑 프로젝트도 안내 드릴 테니까요. 한번 끝까지 보시면서 참여해 보세요. 네, 그러면 학년이 올라갈수록 이 과목별로 어휘량이 어떻게 되는가를 살펴보는 그런 논문들을 보면은요, 국어, 그리고 사회, 도덕, 과학, 체육 순으로 이렇게 어휘가 많이 사용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 학년을 기준으로 보면은 3학년과 5학년에 급격하게 어휘의 양이 늘어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학년이 올라가면서 어휘의 양도 많아지고요. 사용하는 어휘의 질도, 수준도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즉, 학년이 올라가면서 어휘가 어려워지고 이 공부가 어렵다고 느끼는 것인데요. 그러면 이 초등 때의 어휘력이 고등 때 그리고 수능 입시까지도 영향을 미칠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능 버전 그리고 초등 버전의 이 문제 간단하게 2개만 준비했으니까요.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2023 수능의 사회탐구 영역의 경제 부분이고요. 이것은 초등학교 4학년 사회 과목에 있는 문제입니다. 공통 어휘는요, 바로 희소성이에요. 자, 그 다음 문제는요, 2023 수능의 사회탐구 영역 한국지리 문제이고요. 이것은 초등학교 5학년 사회의 문제예요. 공통어휘는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영해입니다. 이 초등 때 배웠던 개념이요, 그대로 가면서 조금 더 확장되고 심화될 뿐이라는 거 충분히 아실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 수능의 문제를 조금 더 깊이 있게 볼게요. 수능의 문제를 보면은 이 문제가 왜 어려운 걸까 생각을 하면서 잘 모르겠는 어휘, 어려운 어휘에 동그라미를 쳐볼게요. 경제 문제에서는요, 희소성, 개별, 주체, 배분, 사유, 보장 등의 어휘가 좀 어려워요. 한국지리의 문제를 보면은요, 기선, 수역, 내수, 주권, 배타적 등의 어휘가 어렵습니다. 즉, 이 어휘들 때문에 문제가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거 충분히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교과 어휘, 학술 영어, 전문 용어 같은 경우에는 뜻을 정확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한자 어휘가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공부가 어려운 이유는요, 한자가 많이 나오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휘는요,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습득이 되기도 하지만은요, 이렇게 자주 사용되지 않은 어휘 같은 경우에는 의도적으로 학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교실에서요, 한자 공부해본 친구들하고 한번 물어봐요.
그러면 전체 25명이라고 생각을 해보면은요. 한두 명의 친구들이 학습지 같은 것을 통해서 접해봤다 라고 하고요. 한 두세 명의 친구들은요. 시중에 있는 교재를 통해서 좀 접해봤다. 그리고 6-7명의 친구들은요. 한자 도둑이란 마법 첨자문과 같은 이런 만화를 통해서 접해봤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요. 이 모든 친구들이 끝에 덧붙이는 말이 있어요. 선생님, 근데 저 잘 몰라요. 대부분의 많은 친구들은 한자를 접해보지 않았거나 혹은 따로 공부해보지 않은 친구들이 아주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굳이 한자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가? 우리 애들 할 게 너무 많지 않은가? 라는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나라의 어휘 중에서 한자 어휘가 50에서 70%를 차지한다는 사실은 충분히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공부할 때요. 한자도 같이 공부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외국 대학에 많은 전공 교과목에 이 한국어 과목들이 개설이 되어 있거든요. 이 다수의 해외의 많은 대학에서 이 한국어 전공 교과목으로 이 한자를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한자를 공부하면 이 한국어의 실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 외국인들도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아니, 외국인들도 공부를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한자라는 이유로 배제하면서 공부를 하지 않으면서 이 한국어의 어휘가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조금 힘들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가성비 있는 한자 공부를 저는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시간을 조금 들이면서 이 효과는 최고로 낼 수 있는 그 방법입니다. 의미 중심의 3단계 공부법으로 공부를 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한자의 모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뜻과 음을 접해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정말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한자가 어떻게 생겼느냐 보자는 이게 노플코구나, 이게 비어있다 공이구나, 이게 흰 백이구나 라는 것을 한 번만 접해봤어도 이 언어를 유추하는 힘이 길러진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한자의 뜻과 음을 접해보는 게 중요하다. 모양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시중에 있는 모든 교재들이 한일이나 해일부터 시작을 해요. 왜요? 모양이 쉽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모양이 쉽기 때문에 그것부터 시작을 하는 게 아니라 모양보다 더 중요한 뜻과 음을 접해보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 자주 사용되는 것, 확장성이 큰 것, 교과 어휘에 나오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 한자를 선정했고요. 그것을 순서대로 공부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의미 중심의 3단계로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1단계는 뭐냐면요. 훈과 음을 접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빌공이다, 비어있다, 공이다 이렇게 접해보는 거죠. 그 다음 2단계는요. 이 한자 어휘를 접해보는데요. 먼저 익숙한 어휘를 접해봐요. 빌공이 들어간 익숙한 어휘로 공책, 공책, 비어있는 책 공책이었구나. 이게 빌공이었구나. 공기? 이게 빌공이었구나. 라고 그때 이제 머릿속에 각인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낯선 한자 어휘를 접하는 거예요. 빌공이 들어간 낯선 한자 어휘들. 공술의 공수거, 인생이 허무하다라는 그런 뜻을 나타내는 것이구나. 공술의 공수거에서 공이 쓰이는구나 하고 이 익숙한 어휘와 낯선 어휘의 조합으로 한자어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3단계는요. 그 한자어들을 활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보는 것까지 하는 것이에요. 정리를 해보자면 1단계는요. 이 한자의 뜻과 음을 만난다. 2단계는요. 익숙한 어휘와 낯선 어휘의 조합으로 한자어를 만난다. 세 번째는 그 한자어를 활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본다. 여기까지 하면은 이 한자어를 충분히 익힐 수 있고 이 언어 감각을 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효과적으로 한자를 공부할 수 있는 방법, 어휘력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적용된 2달 완성 어휘랑 프로젝트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짧고 재미있는 영상을 보고요. 제공하는 이 활동지를 풀어서 SNS 인증샷을 올리는 거예요. 영상은요. 이 맛있고 달콤한 국어교육 채널인 국어잼에 올라갈 거고요. 활동지는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전달을 할 것입니다. 2달 완성 어휘랑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서로서로 응원도 하고요. 그리고 자극도 받으면서 이 언어 감각을 쑥 올릴 수 있을 겁니다. 다 끝나고 나서는요. 푸짐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실시간으로 함께 모여서 어휘 퀴즈쇼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그리고 또 초등생활 처방전 구독자 여러분들 준비됐죠? 그럼 국어점에서 만나도록 해요.